조선의 제21대 왕인 영조는 약 5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조선의 왕들 중 가장 재위기간이 긴 왕이 되었죠. 그렇다면 재위기간이 가장 짧은 왕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인종으로 그의 재위기간은 고작 8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재위기간 뿐만 아니라 세자 시절 내내 여러 사람들에게 엄청난 견제를 받다 보니 그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요절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죠. 오늘은 수많은 사람의 온갖 견제를 받았던 비운의 왕,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1515년 중종과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로 태어났죠. 장경왕후가 인종을 임신했을 때 태몽을 꿨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억명으로 지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억자는 말 그대로 10억, 100억 할 때 그 억자고 명자는 목숨 명자인데 그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야 하는 계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인종이 태어나고 나서 병약한 모습을 보이자 장경왕후는 중종에게 아이 이름을 억명으로 지어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인종의 이름은 이억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억자가 백성들이 자주 쓰는 한자였기 때문에 만약 인종이 억자를 쓰게 되면 피위 때문에 백성들이 쓰지 못하는 글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중종은 어쩔 수 없이 피위를 위해 이름을 이호로 개명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종의 곁에서 그를 지켜줘야 했던 어머니 장경왕후가 인종이 태어난 지 6일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고, 그렇게 그는 할머니 정연왕후의 손에 자라게 되었죠. 인종은 3살 때부터 한자로 된 어려운 책들을 읽었고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성군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탄치 않은 세자 시절을 보내야 했는데요. 바로 중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경빈 박씨가 자신의 아들인 복성군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온갖 모략을 펼쳤기 때문이죠. 복성군은 인종의 이복형이었는데 당시 적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중전인 장경왕후에서 태어난 적장자 인종이 그 누구의 반대 없이 세자에 책봉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했던 장경왕후가 죽자 경빈 박씨는 호시탐탐 복성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그러던 1527년 어느 날 세자의 생일 무렵에 죽은 쥐의 사지를 찢어 불어 태운 다음 세자의 처소 창가에 매달아 놓고 세자인 인종을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격분한 중종은 이 일을 누가 벌였는지 조사하라 명령했고, 그렇게 사건의 배후로 경빈 박씨와 복성군이 지목되어 폐서인되고 말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6년 후인 1533년 또 다시 세자를 저주하는 무서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인종의 처소 울타리 위에 둥근 모양을 한 무언가가 꽂혀 있었던 것이죠.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종이로 사람의 머리를 만들어 눈, 코, 입과 머리카락을 붙인 괴이한 모양의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걸어놓은 목패에는 이처럼 세자를 능지하고, 이처럼 세자의 아버지 임금을 교살하며, 이처럼 중궁을 참할 것이라고 적어놓았던 것이죠. 이 저주 사건으로 인해 6년 전 폐서인된 경빈 박씨와 복성군은 또다시 연루되어 결국 사사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사건의 배후는 인종의 동복 누나였던 효해공주의 남편 연성이 기미와 기미의 아버지인 기만로가 꾸민 일임이 드러났죠. 기만로는 당시 최고의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인데요. 그는 세자의 후원자를 자처하며 세자를 보위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권세를 휘둘렀던 것이죠. 그 덕에 인종의 지위는 안정될 수 있었지만 세자의 지위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기만로가 행한 잔혹한 행위들을 생각하면 이게 맞나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훗날 인종은 아버지 중종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 죽임당한 경빈 박씨와 복성군의 신원을 회복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죠. 한편 새로 중전이 된 문정왕후는 세자였던 인종을 지극정성으로 보호해주고 있었는데요. 만약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다음 보위를 이어갈 세자를 같은 편으로 만들어 놓아야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처음엔 세자인 인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잘 대해줬던 것이죠. 그런데 1534년 7월 경원대군을 낳은 이후 문정왕후는 태도를 180도 싹 바꿔버리고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기 위해 노골적으로 인종을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남동생 윤원영을 조정으로 불러들여 당파를 만드는데 윤원로와 윤원영, 이들이 바로 소윤의 대표격이던 인물이죠. 그러다 대윤의 영수이자 인종의 외삼촌이던 윤임이 기만로와 짜고 문정왕후를 몰아내려다가 실패하고 말았고, 오히려 기만로가 사약을 받아 죽임당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윤임의 대윤과 윤원영의 소윤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 세자의 처소에 의문의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세자였던 인종이 그대로 타 죽을 뻔했지만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죠. 이때 실록의 기록을 보면 인종이 자고 있는데 동궁에 불이 났고 자고 있던 세자빈이 그를 깨워서 데리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점은 세자의 처소에서 불이 났는데 승지와 사관들 그리고 불을 끄는 멸하군은 아무것도 못하고 우왕좌왕 되고 있었으며, 당시 영의정이던 윤은보가 세자께서는 어디 계시냐 라고 물으니 돌아오는 대답은 모른다 였다고 합니다. 이때 세자는 이미 빠져나와 중종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세자를 구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세자빈과 중종이 그를 구출했다는 것이죠. 야사에 따르면 이때 불이 나자 인종은 어머니께서 나의 죽음을 원하시니 그것에 따르는 것이 효가 아니겠는가 라며 도망가지 않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 중종이 나타나 인종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자 이대로 죽으면 어머니께는 효가 되지만 아버지께는 불효이자 불충이 된다라며 그제서야 밖으로 나왔다고 하죠. 그만큼 인종은 당시 조선 최고의 효자이자 역대 왕들 중에서 최고의 도덕군자라 일컬어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에 배우로 문정왕후가 지목받을 정도로 난리가 난 사건이지만 결국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죠. 그리고 어떻게 세자의 처소에서 불이 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문정왕후가 세자를 죽이려고 벌인 짓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 얼마나 문정왕후와 인종의 갈등이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친어머니가 죽고 경빈박 씨에게 엄청난 견제를 받았으며 이후 자신의 편인 줄 알았던 문정왕후에게 버림까지 받으면서 온갖 고난을 헤치며 살아왔던 것이죠. 이후 1544년 11월 아버지 중종이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세자는 인종으로 즉위할 수 있었습니다. 중종이 죽기 전 병에 걸려 알아 누웠을 때 인종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다고 하죠. 어쨌든 인종이 즉위하자 그동안 핍박받던 살림들이 환호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종은 학문을 좋아했고 인자했던 성격이었던 덕에 왕이 되면 선하고 옳은 정치를 해나갈 것이고 그러면 인종이 자신들을 찾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인종은 왕이 되자 조광조를 신원하고 혈량과를 부활시키는 등 성리학에 입각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으니 과거부터 있어왔던 문정왕후의 선 넘은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굉장히 병약했던 것이죠. 오죽하면 문정왕후가 경원대군과 함께 인종이 있던 편전에 들이닥쳐 우리 모자를 언제 죽일 것이냐, 죽이려면 지금 죽여라 라며 패악질을 부렸다는 야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새어머니였던 문정왕후를 극진히 대했고 최고의 정적이자 이복 동생이던 경원대군과도 친밀하게 지냈다고 하죠. 또한 그가 병약한 이유로 드는 여러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사신을 접대하는 일이나 여러 행사들 등 신하들에게 시켜도 되는 일도 무리하면서까지 굳이 자신이 직접 다 했다고 하니 골병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거식증 환자와 같이 거의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죠. 오죽하면 신하들이 걱정되어 어이의 진료를 받아라 해도 괜찮다며 거절했고 원래 같으면 중종의 상중이라 고기를 못 먹었지만 과거 세종대왕도 상중에 고기를 먹었다며 건강을 위해 고기를 좀 먹으라 해도 인종은 대비마마께서도 고기를 드시지 않는데 어찌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냐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이는 지금 인종의 상태로는 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될 테니 우유라도 먹어야 된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거부했다고 하죠. 거의 거식증 수준인데 보다 못한 신하들이 문정왕후를 찾아가 인종에게 고기를 드시라고 권해달라며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그러겠다고는 대답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싶은 생각에 실제로 고기를 권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그러던 1545년 6월 26일 인종은 갑자기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다 혼절해버렸는데 그 이후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6월 29일에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자 이복 동생인 경원대군에게 왕위를 선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고작 8개월 후인 7월 1일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그의 죽음에 독살설이 나돌기 시작했죠. 바로 문정왕후가 어느 날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인종에게 오색떡을 권했는데 그 오색떡을 먹은 뒤 쓰러진 인종이 결국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 없는 야사일 뿐이라서 그저 문정왕후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하죠. 그깟 권력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나 싶긴 하네요. 지금까지 태어나고 나서 쭉 견제만 받아오다 결국엔 왕이 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죽어버린 비운의 왕 인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